시작하면 3년 버티자.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. 그리고 SNS도 결국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나는 필요한 것 같아요. 유튜브 자기가 손수 발품을 팔아서 어느 공간을 간다는 거는 아마 최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, 4년 사이에 부쩍 확 책방이 늘었던 시기는 그 공간을 찾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이 오히려 늘었다기보다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였을 거고, 그 이전에 2015년, 16년, 17년 요 제가 시작할 때와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사이는 그나마 전국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한 200개에서 300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갈 때 그 희소 가치가 있는 서점 한두 개를 가는 것, 그리고 그 서점이 뭔가 자기랑 컨셉이 있어서, 아니면 그 서점에 갔을 때 우연히 내가 알지 못하는 책들을 발견할 가능성,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500개 늘어나고 수도권 이외에 전국 지역에서 다 생겨서 2016년에 저 시작할 때 여기 대전에 있는 동네 책방이라고 소위 독립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4개인가 5개였는데 지금 15개란 말이에요. 그럼 3배 늘어난 거죠. 그러면 대전에 왔을 때 그전에는 그 4개 5개 정도 서점의 희소 가치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늘어난 서점들까지를 포함하면 사실은 희소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고 어떤 공간이 새로 생겼지만 그 공간을 찾아갈 확률도 그렇다면 반대로 역시 주는 거고, 그 서점을 찾았던 재미도 이제는 사실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어진 아이템이 돼요. 사실 컨셉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자기 색깔들을 유지해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,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공간에 갔는데 그냥 뭐 흔히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었던 책만 그냥 있고 주인도 못 보니까 그냥 시큰둥하고 뭐 이렇다라면 사실 그 공간에 가고 싶은, 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. 실질적으로 공간에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하고,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컨셉일 거고, 두 번째는 공간을 유지하면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일들과 사람과의 관계,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어쨌든 이 작은 공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게 이제 SNS잖아요. SNS 활동을 내가 책방하면서 꼭 그걸 해야 된다, SNS 정말 싫은데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또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다. 아까 귀농하신 분들이 SNS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팔로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SNS에서도 기자님하고 저하고 친구를 딱 맺었어. 근데 그동안 뭐 기자님이 막 뭘 올려도 아무 반응도 안 해. 그리고 나는 나대로 그냥 그러고 있어. 게다가 봄에 딱 그리고 관계 맺었는데 가을에 농작물이 나왔어. 그래가지고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친구 맺은 사람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다, 야, 나 농사 져서 농산물 나왔어. 너 먹을래? 이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? 얘 뭐야? 결국은 나랑 친구 맺은 거 팔려고 한 거였어?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근데 그 중간에 봄이에요. 씨앗 심었어요. 싹 텄네요. 주변 환경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. 이번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. 자라고 있어요. 열매 맺기 시작했어요. 나왔네. 이 과정의 프로세스가 누구랑 계속 공유가 되고 있다라면 같이 농사를 짓는 느낌이고,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태풍 피해라도 봐서 뭔가 낙과가 생겼는데 이게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낙과를 사실 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데 어떡할까요? 뭐 하면 누군가 방법을 찾아서 낙과라도 괜찮으니까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는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책방에서 발신해야 될 것들은 대부분 책방지기들이 뭘 하냐면 신간 들어왔어요. 그리고 책 이만큼 싸놓고 아니면 표지 찍어가지고 이러고 올린단 말이에요. 그거는 사실 별 의미 없어요. 새 책이 들어온 걸 알리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다녀갔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사실 알리는 게 훨씬 더 큰 거죠. 그래야 그 공간에 가면 그렇게 이런 일이 있구나,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그 공간에 오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죠. 근데 서점 SNS 중에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서점, 중급 서점인데 거기 SNS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그 SNS 하시는 점장하고 알아서 간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늘 네거티브 메시지를 발신해요. 서점에 왔는데 손님들이 뭐
책을 귀퉁이를 접어놓고 갔어요. 뭐 그 펼쳐놓고 불만 사진을 사항을. 집다 찍어요.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점에서 있었던 일 중에 사실은 좋은 상황과 좋은 손님들도 꽤 많고 그 단골들이 마음 따뜻하게 하는 단골들도 많은데 그런 포지티브한 이야기들을 계속 내보냈을 때 가고 싶은 마음과 네거티브한 이야기, 야 나도 저 서점 가서 괜히 눈치 어느 보이고. 구절이 마음에 하나 들어서 사진 잘못 찍었다는 큰일 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결국 SNS를 하더라도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와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가 사실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하면 3년 버티자.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. 그리고 SNS도 결국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나는 필요한 것 같아요. 유튜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는 유튜브까지는 난 못하겠어. 저는 일단 뭐 지금 일부 지자체들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저도 이쪽 지역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뭐 서점을 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혜택을 받는 케이스이긴 한데 도서관들이나 아까 그런 그 생일 뭐 이런 선물하는 기업 안에도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사내 도서관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어떤 서점이나 로컬에 있는 공간들을 이용하지 않고 다 보면 알라딘 아니면 대형 서점 뭐 이런 데 쪽에다 주문해서 10% 할인받고 도서를 구입한단 말이죠. 근데 일단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도서관들이 그래도 1년에 책 사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도서점까지 딱 되면서 도서관에서 첫 번째 나왔던 탄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동안 60% 65%에 받았는데 이거 90%에 받아야 되면 30%란 예산이 날라가 버리는 건데 그럼 정가가 올라가면 책을 드릴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해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게 자기들이 그동안 입찰에서 65% 70%에 받았던 그 루틴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거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정가제가 돼서 어쨌든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예전에 1억 정도 책을 사면 예를 들어 뭐 한 10,000권을 샀다. 근데 정가제가 되고 나니까 그게 한 8,000권, 7,000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렸다. 그러면 방법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정가가 올라서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전가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늘려야 되는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해서 정가제가 시행돼서 책 가격이 전반적으로 구입 가격이 올랐으니 전체적인 예산을 좀 더 늘려야 예전에만큼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신간을 구입할 수 있는 비율이 맞춰진다 라고 얘기하고 위에 위원이든 아니면 뭐 문화부든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하고 예산 파일을 키워야 되는데 맞춰진 예산과 줄어든 형식이었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자기들이 더 구입하지 못한다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일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꽤 긴 기간 이제 이런 책방들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지역 서점들에서 몇 가지 좀 공공기관 같은 데다 이제 제안들을 좀 했어요. 그러니까 좀 한시적으로라도 도서 구입할 때 좀 정가로 완전 정가로 구입하면 안 되겠냐. 책방 너무 어렵다. 손님도 아예 없고 그나마 뭐 책을 루틴하게 구입하는 거는 도서관인데 도서관에서라도 좀 정가제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민원을 올리고 제안들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다행스럽게도 고양시 같은 경우가 그 도서 정가제 이 실행된 이후에도 10% 할인해서 늘 받았거든요. 근데 요번에 그 제안들을 수용을 해서 지역 서점에서 전면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정가로 완전 100% 정가로 구입하는 걸로 정책을 바꿨어요. 한시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입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이 제안하는 입장에서 좀 미안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자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구에다가 얘기를 해서 도서 구입 예산 파일 늘려달라고 제안을 다시 했대요.
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사실 맞는 거죠. 그래야 상생할 수 있고, 그래야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영역을 유지하고, 그래야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잘 돼야 다시 그 돈이 지역의 세수로 들어가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형태로 선순환되는 거죠.